어제 헌재 판결 직전에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결과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의견 유보인 부분이요. 이제 여기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38%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어제로서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이제 60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기 대선이 확실히 열릴지 아닐지가 미정인 상황에서 좀 더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국면이 달라지고 의견을 유보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마음속으로 이제 한 명의 후보자들을 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다음 주 여론조사부터는 조금씩의 의견 유보하시는 국민들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38% 이 수치에 약간의 그 희망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선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지지율을 좀 끌어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이라고 하죠. 30%, 어떨 때는 40% 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30%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나 이제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랐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권한과 어떻게 보면 어떤 힘을 줬죠. 탄핵 전국 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줄탄핵과 쌍탄핵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줘봤는데 이게 뭐지? 이런 어떤 반감이 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71석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의 190석 이상의 어떤 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이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소위 말해서 절단낼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제 부동층이란 그 의견을 유보한 38%가 의미하는 큽니다. 그렇다면 38% 가운데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사람은 이미 갔다고 봐요. 그렇다면 저 38%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로 갈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더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1대1의 구도가 됐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상수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오세훈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랑 했을 때 오 후보가 비슷하게만 나온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는 상수는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나머지 진짜 이재명과 오세훈 후보가 둘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1대1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격차로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불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